2022년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입니다. 전쟁으로 모든 사회 기반 시설이 무너져 희망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불과 50년 만에 선진국으로 우뚝 선 것입니다. 세계는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꿈 같은 현실을 이뤄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뛰어난 인적 자원 덕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의 다른 그 어떤 나라들보다 교육열이 뜨겁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한국의 교육열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해 미국 전역이 한국의 교육을 주목한 적이 있었죠.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한국의 교육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영국의 한 교사는 한국의 교육열이 세계에서 가장 뜨거우며 이를 따라가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언급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영국 BBC에서는 수능에 대한 특징 뉴스를 보도한 적도 있었는데요. 한국의 고3 수험생 3명을 만나 학생들이 수능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했었는지 등 학생들의 일상을 다루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빨리 먹는 학생들의 모습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사실 BBC는 예전부터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관심을 표해왔습니다. 일부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너무 숨막힌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지만 BBC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높이 평가하여 잊을만하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집중 조명하고 나서는 것인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영국 웨일스의 학생들을 한국으로 보내 한국의 고등학교에 등하교하며 한국의 교육을 경험하게 하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내용의 다큐멘터리였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다큐멘터리에는 영국 고등학생 3명이 등장하는데요. 한국에서도 교육열이 뜨겁기로 소문난 강남의 고등학교에 입학하며 3일간 서로 다른 한국인 친구의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세 학생은 사라 젠킨스, 토미 레이놀드, 이완 마일스로 세 학생은 서로 관심사나 성적대가 달랐습니다. 사라 젠킨스는 수업을 적게 듣고 오전에 수업이 없는 날이면 침대에 누워서 쉬다가 등교할 정도로 여유로운 학교 생활을 즐기는 학생입니다. 비디오 게임과 운동을 좋아하는 토미 레이놀드는 학업에는 관심이 없고 학교에 나가는 이유는 친구들과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학생이죠. 반면 이완 마일스는 영국 학교 우등생으로서 공부를 통해 성장하는 것을 즐기며 한국의 교육이 주목받는 이유를 직접 느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영국 학생들은 왜 한국의 교육이 세상에서 가장 빡세다는 소리를 듣는 것인지 몸소 느끼게 됩니다. 사라 젠킨스는 한국 학교에서의 경험이 충격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보통 10시에 잠을 자는데 한국은 학교 수업이 밤 10시까지 이어졌기 때문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등교와 동시에 핸드폰을 반납해야 하는데 만약 핸드폰을 숨겼다가 걸리게 되면 선생님에게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달 동안 핸드폰을 압수당한다는 것. 그리고 한 교실 같은 자리에서 엄청난 양의 수업을 졸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들어야만 한다는 사실에 사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피곤해 죽으려는 사라를 같은 반 친구가 보건실로 안내하는데요. 사라는 다들 공부하는데 자기만 보건실로 쉬러 간다는 사실이 부끄럽기는 해도 졸린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토미와 이완 역시 한국 학교에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아침 8시까지 등교해서 하루 종일 공부만 해야 하는 한국 학교는 영국의 일반 학생과 우등생 모두에게 버거울 따름이었습니다. 이완은 무엇보다 한국 학생들의 부지런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밤 12시에 자고 6시 반에 이미 등교 준비를 마치고 아침 식사를 하려는 모습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한국 학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학원이나 도서관에서 부족한 과목에 대한 공부를 하기 때문이죠. 다큐멘터리 진행자는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과연 공부한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60분간 영국 고등학교의 수학 시험을 치르게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15분 만에 수학 시험을 끝낸 반면 토미는 시험이 어렵다며 포기를 했으며 우등생 이완은 시간이 빠듯했기 때문입니다. 토미는 자기네 반에서도 못 푸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여기서는 다들 15분 만에 풀 뿐만 아니라 난이도도 너무 쉽다고 하니 놀랐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게다가 영국 학생들을 더욱 충격에 빠뜨린 점은 방금 푼 영국 시험지가 한국에서는 공부 잘하는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난이도였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뛰어난 학업 성취도를 보인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된 셈입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지속적으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슈퍼 터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 학생들의 공부량이 외국 학생들이 따라가기 버겁다는 뜻이겠죠. 이렇듯 한국의 교육 체계는 많은 이들로 하여금 혀를 내두르게 하는데요.
도대체 시험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이길래 왜 저렇게까지 할까 궁금증을 품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궁금증은 이번 수능 때 일어난 한 해프닝을 통해 해소되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석학이 시험 문항 중 하나를 가지고 도저히 어린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집단유전학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인 조너선 프리처드 스탠퍼드대 빙석좌 교수는 이번 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 20번 문항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는데요. 그러면서 집단유전학, 중대학, 대학 입학시험, 수학적 모순, 법원의 가처분 명령 등 흥미로운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고 말했죠. 이 문제는 이번에 수능 시험을 본 학생으로부터 제보받았다고 합니다. 20번 문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이 학생이 평가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이 돌아오자 프리처드 교수의 이메일로 직접 보내 해당 문제에 정말로 오류가 없는 것인지 질의한 것이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풀기엔 너무 어려운 문제라 프리처드 교수는 자신과 함께 일하는 연구원들에게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그토록 권위 있는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원들인데도 불구하고 극악의 난이도에 주말 내내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기레라는 이름의 연구원이 겨우 문제를 풀어 프리처드 교수에게 제출했습니다. 제출하긴 했지만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썼죠. 이 문제는 터무니없이 어렵기 때문에 푸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이죠. 프리처드 교수는 아기레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대입 시험에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이 놀랍고 인상적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과학에 있어 최고 수준을 달리는 전문가들마저 어려워서 풀기를 포기할 정도의 난이도였다는 것인데요. 물론 모든 문제가 이 수준인 것은 아니지만 이 해프닝은 연일 언론에서 보도되고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수능이 얼마나 어려운 시험이고 또 한국의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다시 한번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주입식 교육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창의적 사고 함양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마냥 좋다고만 볼 수 없죠. 하지만 장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토론보다는 주입식 교육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애초에 한국 교육 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인적 자원밖에 없는 한국이 오늘날처럼 성장하기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교육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한국이 유례없는 속도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데에는 한국의 불타는 교육 시스템이 바탕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짧은 기간에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동시에 이룩했는데요. 서구 사회가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이룩한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반백년 만에 정착시킨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1960년대 초 당시 불과 두 자릿수에 불과했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27,000불을 넘어섰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도약하기까지 했죠. 이렇게 괄목상대할 만한 성장과 발전의 가장 큰 기반에는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무한한 열정과 훌륭한 선생님들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잘 갖춰진 시스템과 정부의 재정 투자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 교육의 힘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발표된 OECD 국가의 웰빙 지표 한국 보고서에서도 교육을 한국 경제 발전의 핵심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교육을 받고 성장한 학생들이 사회인으로 성장했을 때 한국의 경제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었죠. 한국은 이러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의료, 제약, 바이오, 반도체, IT 등 각종 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한국 학생들이 모쪼록 학창시절에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도 누리면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이슈친구였습니다.